안녕하십니까. 박은일 교수님 지도를 맡고 있는 김서윤 연구원입니다. 저는 현재 석사 과정 중에 있고요. 오늘 발표할 제 논문은 예술작품 이미지에서 시각적인 감성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연구 내용에 앞서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미지에서 감정을 탐지하는 태스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얼굴 이미지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추출한 이미지 혹은 예술작품에 대한 이미지에서 감성을 탐지하는 태스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상적인 예술작품에서 감정을 탐지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추상 예술작품에서는 선 또는 색깔, 도형 등의 non-representational components에 의존해서 사람의 얼굴이나 오브젝트 등의 정보가 없는 상태로 감정을 탐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챌린징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이제 두 가지의 이모션 카테고리의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컬 어프로치인데요. 한 개의 이미지를 예를 들어 8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는 앵거라는 카테고리로 분리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모션을 정해진 카테고리로만 분류해야 한다는 한계와 한 개의 이모션으로만 분류하기에는 감정이 더욱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은 디멘셔널 어프로치인데요. 감정의 점수를 실수값수를 표현해서 차원형 공간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밸런스, 어로저, 도미넌스, 즉 VAD 모델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밸런스 값은 감정의 유쾌함의 정도, 어로저 값은 신체적인 흥분 정도, 도미넌스 값은 통제의 상실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슬픔의 감정은 다음과 같이 각 점수들이 낮은 형태를 보이고요. 신남의 감정은 각 점수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들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차원형 감정은 한정되어 있는 카테고리컬 감정을 넘어서 더욱더 미세한 감정 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전 연구들에서 문제점을 찾았는데요. 사람의 이미지 또는 소셜미디어의 이미지와는 달리 예술작품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차원형 VAD 라벨이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목적은 이러한 예술작품 이미지에 대해서 카테고리컬 그리고 디멘셔널 이모션 라벨을 동시에 구축을 하고 해당 데이터셋에 대해서 딥러닝 모델 실험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도록 목표로 하였습니다. 데이터 구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키아트에서 Abstract Expressionism 카테고리로부터 약 2,800장의 예술작품 이미지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을 라벨링하기 위해서 총 3명의 어노테이터를 모집을 하였는데요. 그들은 모두 학사 그리고 석사에서 파인 아트를 전공한 예술작품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노테이터들은 각 이미지에 대해서 카테고리컬 이모션, 즉 하나의 카테고리컬 이모션을 라벨링하고 그 다음에 디멘셔널 이모션으로는 밸런스, 어로저, 도미넌스에 각각 0에서 1 사이로 실수값을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셋 발리데이션 프로세스입니다. 저희는 이제 각 이미지에 대해서 3명의 아노테이터들이 라벨링을 하였기 때문에 3개의 라벨이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되었는데요. 파이널 라벨을 판별하기 위해서 카테고리컬 이모션에 대해서는 각각의 가장 빈도가 높은 라벨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메이저리티 보트 방식을 사용하였고, 디멘셔널 이모션에 대해서는 각 차원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에버리징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라벨링된 데이터셋은 이런 형태로 존재하신다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발리데이션 프로세스가 진행된 케이스들도 있었지만 해당 3케이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스펙션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각각의 라벨링된 카테고리컬 이모션이 각각 하나씩 존재해서 메이저리티 보트가 불가능한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강한 부정 감정과 강한 긍정 감정이 혼재되어 있어서 임퓨리티가 높은 케이스였고요. 세 번째는 인풋의 존재 자체에 에러가 존재했던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팀은 3명의 검수자를 추가로 모집을 하였고요. 각 이미지와 이제 애노테이터들이 이제 입력을 하게 된 라벨 값들을 보고 최종 라벨을 판별해주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인스펙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규어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 처음부터 차례차례 단계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아노테이터들이 입력한 이모션 라벨 E와 VADA 라벨 VAD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검수자는 아노테이터들이 입력한 이모션 라벨들의 집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수자 본인이 판단하기에 가장 적절한 이모션 라벨 하나를 이모션 파이널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모션 파이널 라벨을 애노테이터가 입력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VAD 라벨을 이제 필터링하는 과정이 진행되었고요. 따라서 필터링된 VAD 라벨들은 VAD Selected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후에 검수자는 VAD Selected 값들을 참고하여서 아트 이미지에 대해 적절한, 자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VAD 라벨을 라벨링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VAD Inspector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VAD Selected 값들과 VAD Inspector 값을 aggregate 하여서 각 차원을 averaging 하는 방식을 통해 VAD Final, 즉 VAD의 파이널 라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최종 데이터셋의 통계 지표인데요. 가장 먼저 보이시는 피어 라벨이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을 하였고, 그에 반해서 앵거 라벨이 그의 한 5분의 1 정도의 빈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한 가지 유의미한 점은 밸런스 라벨은 감정의 유쾌함과 불쾌함의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불쾌한 감정, 즉 fear, 그리고 sadness, disgust에 관해서는 밸런스 값이 0.2 정도로 유의미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ontentment, excitement, amusement 등의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밸런스 값이 0.6 이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값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벨들에 대해서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한 피규어인데요. VAD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했을 때 A, arousal, 그리고 D, dominance 사이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른쪽의 피규어는 각 범주형 감정들로 나누어서 VAD 라벨들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한 피규어인데요. 긍정적인 감정들은 긍정적인 감정들끼리, 반대로 부정 감정들은 부정 감정들끼리 그 사이에서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축한 데이터셋의 샘플입니다. 한눈에 확인했을 때 직관적으로 카테고리컬 라벨과 디멘셔널 라벨이 전부 다 적절하게 라벨링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최종적으로 구축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딥러닝 실험을 하였는데요. 두 가지 프레임워크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싱글 피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미지, 단일 이미지만을 받아서 3차원의 VAD 라벨을 프레딕트하는 구조였고요. 멀티 피처 프레임워크는 이미지와 이모션 라벨 두 가지의 피처를 사용해서 3차원의 VAD 값을 예측하는 프레임워크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모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피처 프레임워크는 단일 이미지 인풋을 받아서 저희가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했던 모델들 중 하나를 백본 네트워크로 사용해 이미지 피처 벡터를 출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이미지 피처 벡터를 FC 레이어를 거쳐서 3차원의 VAD 라벨을 예측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로 멀티 피처 프레임워크인데요. 말 그대로 이미지 피처와 이모션 라벨 두 가지 피처를 받아서 이미지는 앞에 싱글 피처와 동일하게 백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피처 벡터를 출력을 하였고요.
fear와 같은 카테고리컬 라벨 피처의 경우에는 저희가 8가지 이모션 감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8차원의 원합 벡터로 인코딩을 해준 후에 FC 레이어를 거쳐서 이모션 벡터를 출력을 해주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벡터의 사이즈는 이미지 피처 벡터와 동일하게 출력해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이미지 피처 벡터와 이모션 벡터 두 가지를 컨캐트네이트 하여서 파이널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주었고요. FC 레이어를 거쳐서 또 추가적으로 아웃풋을 3차원 VAD 라벨로 출력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프레임워크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CNN 베이스라인들과 최근 4년 이내에 제한된 소타 모델들을 구현하여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PDNet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싱글 피처 리그레션보다 멀티 피처 리그레션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데이터셋과 가장 비슷한 종류의 마트 데이터셋이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크로스 발리데이션 익스페리먼트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마트 데이터셋은 500장의 예술작품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밸런스에 대한 라벨만 존재를 하는데 이것 또한 1에서 7 사이의 라이커트 스케일로 라벨링 되어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저희가 DB자, 즉 저희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트레인한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마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테스트 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밸런스 값을 적절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를 컨클루드 하자면 저희는 DB자라는 새로운 차원형 감정을 이제 예술 작품에서 예측을 하도록 하는 데이터셋을 제안하여서 이모션 탐지의 범위를 넓혔다는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추상적인 예술 작품이라는 특정한 도메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모션 디텍션에 있어서 멀티 피처, 즉 이미지와 범주형 라벨 값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 피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성능을 높였다는 의의 또한 존재할 것 같고요. 향후 연구에서는 모델 아키텍처의 변화를 주거나 사용하는 피처의 변화를 주어서 성능을 추가적으로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DB자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댓글에서 선정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보면 8차원 이모션 라벨을 이미지 피처 차원만큼 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가 질문입니다. 네. 8차원의 벡터를 이미지 피처만큼의 크기로 키운 이유는 8차원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때 이모션 라벨의 특성을 모델이 충분히 합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피처 벡터가 2000차원 이상으로 굉장히 크고 이모션 라벨 벡터가 8차원으로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동일한 크기로 키워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하신 것이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셋은 어떤 응용 분야 혹은 어떤 태스크에 활용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러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을 때 응용 분야로는 미술 치료 또는 이제 사용자들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감정을 탐지하는 미술 치료 분야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또한 이렇게 non representational한 요소를 통해서 감정을 예측하는 테스트가 챌린징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데요. 오늘 발표를 잘 해주셔서 사실은 논문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오늘 이번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 아트는 사실 이제 인공지능 융합 연구, 재미있는 연구를 발표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